맛있는 야담. 조선 중기 한양의 이판서댁 사랑채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2살 쌍둥이 남매 연우와 연희가 아버지 이판서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판서가 제사상 앞에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찾아왔소.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시오. 연우와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이판서는 남매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우야, 연희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이판서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비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시던 옥비녀란다. 똑같이 생긴 한 쌍이지.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물건을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연우는 하나를, 연희는 하나를 가지거라. 그리고 이것을 보며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지켜주거라. 연희가 옥비녀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랑 저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예요. 떨어질 일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판서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란다. 하지만 이 옥비녀가 있으면 너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게다. 연우는 옥비녀를 품속 깊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동생을 지키겠습니다. 이 옥비녀를 증표 삼아 반드시오. 이판서는 2 남매를 양쪽으로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계모 박씨가 친아들 연준의 손을 잡고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박씨는 겉으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쌍둥이 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연우가 공손히 인사하자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연우와 연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단다. 제사는 잘 지냈느냐?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주셨어요. 박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연준아, 너도 형님과 누님께 인사드려라. 10살 연준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씨는 사랑채를 둘러보다가 상 위에 놓인 옥비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귀한 옥비녀를 어디서 났느냐? 이판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의 유품이요.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소. 박씨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이들이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박씨는 연준을 데리고 사랑채를 나섰고 복도를 걸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귀한 물건을 저것들에게 주다니. 그날 밤 박씨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몸종을 불러들였습니다. 몸종이 무릎을 꿇고 앉자 박씨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판서 나리의 약에 이것을 조금씩 타거라. 박씨는 작은 보자기를 펼쳐 말린 독초를 꺼내 보였습니다. 몸종이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를 해치시려는 겁니까? 박 씨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주제에 주인 일에 참견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몸종은 떨리는 손으로 독초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판서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연우와 연희는 아버지의 침상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의원들이 찾아와 맥을 짚고 약을 지어주었지만 이판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시원한 물 떠올게요. 이판서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 씨가 급히 침상으로 들어오더니 남매를 밀쳐냈습니다. 아이들은 나가거라. 병자 옆에 있으면 병이 옮는다. 연우가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박 씨가 몸종들을 시켜 남매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으면 나리께서 편히 쉬지 못하신다. 어서 나가거라. 며칠이 지나고 이판서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판서가 연우만을 침상으로 불렀습니다. 연우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자 이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이판서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박 씨가 황급히 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를 왜 부르셨어요? 박 씨는 재빨리 연우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너무 약하시니 아이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연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이판서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이판서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우와 연희는 아버지의 빈소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희가 상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빈소 한쪽에 앉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아버지가 묻힌 후 연우와 연희는 빈 사랑채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쌍둥이 남매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남매가 사랑채에 들어서자 박 씨는 상위에 노비 문서 2장을 내밀었습니다. 연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박 씨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다. 너희 친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었단다. 연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양반가 규수셨어요. 박 씨는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호적 문서와 매매 문서를 보거라. 너희 어머니는 천민으로 팔려온 여자였다. 연우가 문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살펴봤지만 모든 것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노비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우와 연희는 박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저으며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박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숨기셨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나리도 돌아가셨으니 진실을 알아야지. 연우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박 씨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천민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나가지 못할까? 연우는 연희의 손을 잡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병조판서 댁이었습니다. 연우가 대문 앞에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판서 댁 아들 연우입니다.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몸이 불편하시니 오지 말라 하십니다. 연희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인이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성부 판윤댁이었습니다. 연우가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판윤나리, 저는 이 판서의 아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문 안에서 판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희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돌아가거라. 연희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나리, 저희 아버지와 친구 아니셨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이미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보내 입을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던 분들이 모두 외면하다니. 연희가 오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며칠 후 박 씨는 관아에 남매를 천민으로 등록했습니다. 관아 서리가 남매의 이름을 장부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노비 신분이다.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한다. 연우가 이를 악물며 참았지만 연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판서 댁으로 돌아온 남매를 연준이 비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해. 연준이 연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연우가 참지 못하고 연준의 손을 쳐냈습니다. 내가 감히. 연준이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종놈이 주인을 쳤어요. 박 씨가 달려와 연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주인님께 손을 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연우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연희의 방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연희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우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께 받은 옥비녀만은 꼭 간직해.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빠도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게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증표예요. 연우가 연희를 끌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자. 이 옥비녀를 보면 서로를 떠올리는 거야.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남매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마당에는 2명의 인신매매꾼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인신매매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말 잘 듣고 따라가거라. 연희가 박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를 내쫓지 마세요. 박 씨가 연희를 밀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한 인신매매꾼이
연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놈은 힘이 좋으니 양반집 마구간지기로 팔면 되겠군. 다른 인신매매꾼이 연희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집애는 얼굴이 곱네. 기생집에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어. 연우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을 어디 데려가려는 거야? 손 떼. 인신매매꾼이 연우의 뺨을 때리며 호통쳤습니다. 닥쳐. 종놈 주제의 주인 명령에 감히 대들어. 연희가 울부짖으며 오빠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오빠. 연우와 연희는 서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인신매매꾼들이 강제로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연우가 수레에 실리면서도 연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꼭 살아남아. 옥비녀 잃어버리지 마. 연희도 울면서 외쳤습니다. 오빠, 저도 꼭 살아있을게요. 꼭 다시 만나요. 수레가 점점 멀어지고 남매는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판서댁 대문이 닫히고 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다, 연준아. 연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박 씨는 사랑채로 들어가 이판서의 재산 목록을 펼쳐놓았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구나. 박 씨가 목록을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수레에 실려가는 연우는 품속의 옥비녀를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연희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너를 찾을 거야. 꼭 다시 만나자.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22이 된 연우는 한양의 한 양반집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물통을 들고 말들에게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연우는 매일 아침 품속의 옥비녀를 꺼내보며 여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구간 앞에서 갑자기 말이 놀라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한 노인이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노인이 힘겹게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연우는 노인을 마구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며 연우의 말씨와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네, 평범한 마구간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말을 돌보는 종일 뿐입니다. 어르신. 노인이 연우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손은 글을 쓰던 손이로군. 어디 출신인가? 연우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품속에서 옥비녀가 떨어져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노인이 옥비녀를 주우며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가?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황급히 옥비녀를 받으려 하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것을 어디서 얻었나? 정직하게 말해보게. 연우가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주신 유품입니다. 제 유일한 보물이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혹시 이판서시였나? 연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찌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이 연우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영의정 김대감이네. 이 판서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었어. 자네가 정말 연우란 말인가?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대감 어르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김대감님이십니까? 김대감이 연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이 판서가 돌아가신 후 자네의 남매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연우가 김대감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박 씨의 음모로 노비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여동생 연희는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감이 연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 저택으로 가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네. 김대감은 연우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 연우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대감이 분노하며 상을 쳤습니다. 박씨 그 악독한 계집, 내 친구를 독살하다니. 김대감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문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우, 나는 이 판서가 죽은 후 박씨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조사를 했네. 그리고 이것을 찾아냈지. 김대감이 문서를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연우의 친어머니가 명문가 출신임을 증명하는 호적 문서가 있었습니다. 연우가 문서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천민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까?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박 씨가 만든 노비 문서는 모두 위조였네. 자네와 연희는 당당한 양반과 자제이네. 연우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신분을 되찾고 여동생을 찾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연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연희부터 찾아야겠군. 10년 전 기생집으로 팔려갔다고 했지? 김대감은 한양의 모든 기생집을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최고의 기루에서 연희는 비파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름다운 기생이 되어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오빠를 그리워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연희가 방으로 돌아와 옥비녀를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여기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후 연희는 박씨 댁 잔치에 불려갔습니다. 연희는 박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숨기고 조용히 공연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연희가 나오려는데 마구간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무심코 마구간 쪽을 보니 한 청년이 말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연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건 혹시 옥비녀? 연희가 조심스럽게 마구간으로 다가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판서 댁 도련님이십니까? 청년이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오빠, 연희야. 연우와 연희는 1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박씨 댁 잔치가 끝난 후 연희는 마구간으로 몰래 찾아가 오빠가 말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우의 품에서 옥비녀가 살짝 보이는 순간 연희는 가슴이 뛰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판서 댁 도련님이십니까? 연우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보는 순간 여동생임을 알아보고 두 사람은 10년 만에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야, 정말 내가 맞느냐? 연우가 연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정말 오빠예요? 두 사람은 마구간 구석에 앉아 밤새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가 품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이거 10년 동안 한시도 잃어버린 적 없어요. 이것만 보면 오빠 생각이 났어요. 연우도 자신의 옥비녀를 꺼내 연희의 옥비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이 옥비녀 덕분에 너를 잊지 않을 수 있었지. 연희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구 간지기로 일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지. 하지만 연희야,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연우는 김대감을 만난 일과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빠? 우리가 다시 양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우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김대감님이 어머니가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증거를 찾으셨어. 박 씨가 만든 노비 문서는 모두 위조였다. 연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을 수 있겠네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러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넌 기생으로 박씨 댁을 드나들었다며?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 저는 여러 번 박씨 댁 잔치에 불려갔어요. 그러면서 박씨의 비리와 비밀을 많이 봤어요. 연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비밀들이었니? 연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씨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횡령한 증거도 있어요. 연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겠니?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 박 씨의 서재에 비밀 장부가 있어요. 제가 다음 잔치 때 몰래 가져올게요. 다음 날 연우는 연희를 데리고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 김대감은 연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연희구나. 10년 만에 보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연희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오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감이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남매가 다시 만났으니 함께 힘을 합쳐 신분을 되찾아야지. 김대감은 연우와 연희를 앉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우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김대감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박씨 댁의 증거를 더 모아주게. 그것이 박씨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네.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님.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연우는 김대감 댁에 머물며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대감은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 연우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연우는 낮에는 경서를 읽고 밤에는 시와 문장을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편 연희는 기생신분을 이용해
박씨 댁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씨 댁 잔치가 열렸고 연희는 공연을 마친 후 몰래 박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어두운 방 안에 책장과 문서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촛불을 켜고 문서함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비밀 장부를 발견한 연희는 재빨리 그것을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연희는 급히 촛불을 끄고 책장 뒤에 숨었습니다. 박씨가 몸종과 함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병조판서 댁에 보낼 뇌물은 준비했느냐? 박씨가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몸종이 대답했습니다. 네, 마마. 은자 100냥을 준비했습니다. 박씨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번에도 잘 넘어가면 연준이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게다. 박씨와 몸종이 서재를 나가자 연희는 조심스럽게 나와 기르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이 열렸고 연우는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붓을 들어 유려하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김대감의 가르침 덕분에 연우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우의 이름이 장원급제자 명단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연우를 껴안았습니다. 연우 잘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연우는 한성부 판관으로 임명되었고 관복을 입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씨는 불안해하며 연준에게 물었습니다. 연준아, 혹시 그 판관이 쌍둥이 중 오빠가 아닐까? 연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그놈은 지금쯤 마구간지기로 말이나 돌보고 있을 거예요. 박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천민이 어떻게 과거에 급제하겠니? 하지만 박씨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판관이 된 후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이판서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였고 김대감이 직접 상소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한성부 관하에 법정이 열리고 포졸들이 박씨와 연준을 소환해 왔습니다. 박씨가 법정에 들어서며 판관석을 올려다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판관이 연우? 박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연우는 차분하게 관복을 여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씨와 연준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 연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관 날이 저는 억울합니다.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연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다고? 10년 전 이판서를 독살한 것도 억울하고 그의 자녀들을 노비로 만든 것도 억울하단 말이요? 박씨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연우가 서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서기가 문서 상자를 들고 와서 법정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연우가 첫 번째 문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연희가 박씨 댁에서 가져온 비밀 장부요. 여기에는 박씨가 관리들에게 준 뇌물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어. 박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연우가 두 번째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독초 거래 증거요. 박씨가 의원에게서
독초를 산 기록이 남아있어. 박 씨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병을 치료하려고 산 약초입니다. 연우가 세 번째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박 씨가 만든 위조 노비 문서요. 여기 김대감께서 찾아낸 진짜 호적 문서와 비교해 보시오. 연우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이자 법정에 있던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관날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하신 일입니다. 연우가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나와 연희를 조롱하며 종이라 부른 것도 모른다는 말이냐? 연준이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늙은 노비 박서방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지팡이의 의지에 가까스로 걸어와 연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관날이 이 늙은이가 증언하겠습니다. 연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판서 댁에서 30년을 일한 종입니다. 10년 전 박씨 마마가 이 판서 나리의 약에 독을 탄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늙은이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박서방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박씨 마마의 처소 밖에서 몸종이 독초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리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박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종신분이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것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연우가 박서방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다. 박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10년 전 나와 연희에게 용서를 베풀었소? 우리를 노비로 만들어 쫓아낼 때 자비를 보였소? 박씨가 연우에게 매달렸습니다. 판관날이 제발이요.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연우가 박씨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요. 이 판서 독살죄와 문서 위조죄, 뇌물죄로 옥에 가두라. 포졸들이 박씨를 끌어냈고 박씨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연우가 연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준, 너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도 방조했으며 이 판서 댁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했다. 유배형에 처한다. 연준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판관날이 형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연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형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한성부 판관이고 법을 집행할 뿐이다. 법정이 끝나고 연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희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고생하셨어요. 연우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우리 아버지 묘소에 가자. 남매는 함께 이판서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소 앞에서 연우와 연희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가 품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연희도 자신의 옥비녀를 꺼내 오빠의 옥비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연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김대감이 묘소로 찾아와 남매 옆에 섰습니다. 연우, 연희, 너희가 정말 잘했다. 이 판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김대감이 연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이제 한성부 판관으로서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내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가 되어라.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감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도 이제 기생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마. 연희가 감격하며 김대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며칠 후 연희는 기루를 떠나 월양과 함께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주막 간판을 꺼는 날 연희는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월양아,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월양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희야.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연우는 한성부에서 정의로운 판관으로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연우의 소문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우가 집으로 돌아오니 김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김대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유배지에 있던 연준이 탈출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한성부 관아에 급한 보고가 들어왔고 연우는 즉시 포졸들을 소집했습니다. 연준이 유배지에서 도망쳤다고? 즉시 수색에 나서라. 연우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졸 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판관 나리, 혹시 나리를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 걱정은 말고 연준을 찾는 데 집중하라. 알고 보니 연준은 박 씨가 옥중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유배지 관리가 연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판관 날이 연준은 어머니 박 씨가 옥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에 도망쳤습니다. 연우는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한양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행방은 묘연했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연희에게 사람을 보내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희에게 전하라. 당분간 주막 문을 닫고 집안에 머물라고. 연우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오빠의 당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연준이 설마 저를 해치려 오겠어요? 주막에 손님들도 기다리는데 문을 닫을 순 없어요. 연희가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월양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월양아. 여기 사람들도 많고 연준이 감히 이곳까지 오진 않을 거야.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주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주막에는 연희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상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누나. 연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연준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연희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연준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연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준아, 모든 것은 내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연준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희만 아니었으면 어머니도 죽지 않으셨어. 나도 유배 가지 않았어. 연희가 상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연준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연준이 상을 걷어차며 다가왔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오늘 너부터 죽이고 그 다음엔 연우도 죽일 거야. 연준이 칼을 높이 들어 연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연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연우가 연희 앞을 막아서며 팔로 칼을 막았습니다. 칼날이 연우의 팔을 베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연우를 붙잡았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이 급히 달려들어 연준을 붙잡았습니다. 연준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내가 저것들을 죽여야 한다고. 연준이 발버둥 치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연우, 연희, 너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저승에서 어머니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포졸들이 연준을 끌고 나갔고 주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희가 연우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떡해요? 연희가 치마를 찢어 연우의 팔을 동여맸습니다. 연우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희야. 너만 무사하면 돼. 의원이 급히 달려와 연우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습니다. 며칠 쉬시면 나으실 겁니다. 의원이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오빠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우야, 괜찮으냐?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김대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님. 괜찮습니다. 김대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준이 영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 같구나. 유배지 탈출과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으니. 연우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감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연준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연준이 오빠를 죽이려 했잖아요. 연우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복수를 계속한다면 언제 끝이 나겠니? 아버지께서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잖아.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내 마음이 참으로 고결하구나. 하지만 법은 법이란다. 연우가 김대감에게 절을 올리며 간청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임금께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연준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사 하고요. 김대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라면 내가 도와주마. 밤이 되고 연우는 혼자 주막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연준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희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우리가 여기서 끊어야 해. 연희가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연준이 미워요. 연우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언젠가 너도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나머지. 연우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연준의 사형을 감형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상소문에는 연우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연준의 죄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임금이 연우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이 어좌에 앉아 연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의 마음이 참으로 고결하구나. 형제를 죽이려 한 자를 용서하다니.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복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경의 청을 받아들이겠노라. 연준의 형을 종신유배로 감형하노라. 연우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금이 연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경처럼 어진 관리가 더 많아진다면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연우가 궁궐을 나오자 김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임금께서 내 청을 받아들이셨구나. 김대감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우가 김대감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모두 대감님 덕분입니다. 김대감이 연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내 선한 마음 덕분이다. 며칠 후 연준이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기 전날 연우와 연희는 옥에 갇힌 연준을 찾아갔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연준이 쇠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연준은 두 사람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연준아, 우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연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승리를 자랑하러 온 거냐? 연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연준아. 우리는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연준이 의아하게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우가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연준 앞에 놓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쓸 노자돈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연준이 보따리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나는 너희를 죽이려 했잖아. 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준아, 우리도 내가 불쌍해.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욕심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너희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연준이 처음으로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가 연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연준아, 유배지에서 열심히 살아라. 언젠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줄게. 연준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누나. 연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 연준아. 다음 날 아침 연준이 배에 실려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연우와 연희는 강가에서 배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연희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희야. 이제 복수와 증오를 모두 내려놓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이 연우를 불러 승진 제의를 했습니다. 연우야, 임금께서 너를 승정원 주서로 임명하시려 하신다. 김대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죄송하지만 저는 한성부에 남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승정원은 더 높은 자리인데. 연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백성들 곁에서 일하는 것이 더 보람차고 좋습니다. 한성부에서 억울한 백성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흡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내 아버지도 그런 관리였지. 한편 연희의 주막은 점점 번창하여 한양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주막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월양이 연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희야, 나 혼처가 생겼어. 월양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월양을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월양아, 축하해. 어떤 분이신데? 월양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옷감 장사하시는 양인 신분의 선비야.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연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월양아, 정말 잘됐다. 행복하게 살아. 월양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연희는 친언니처럼 월양의 혼례를 도왔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이 연우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우야, 내 손녀딸을 내게 소개하고 싶구나. 김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우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감이 설명했습니다. 내 손녀딸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하더구나.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연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송구하옵니다만. 김대감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보거라. 며칠 후 연우는 김대감의 손녀딸을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오고 연우의 혼례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연희가 오빠의 혼례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빠,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연희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우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연희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혼례 전날 밤, 남매는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소 앞에서 연우와 연희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내일 혼례를 올립니다. 부디 축복해 주십시오.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옥비녀가 묻힌 자리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아갈게요. 연우의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한양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연희는 신부 옆에서 언니처럼 혼례를 도우며 기뻐했습니다. 아가씨, 오빠를 잘 부탁드려요.
연희가 새색 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색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가 서방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연우 부부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대감이 마련해준 한옥은 아담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주막으로 돌아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희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주막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연희는 일손을 더 고용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며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거지가 주막 앞에서 배고파 쓰러졌습니다. 연희가 급히 달려가 거지를 부축해 주막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연희가 따뜻한 국밥을 떠다 드렸습니다. 거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부처님 같소?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연희는 그날 이후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연희를 착한 기생 출신 주막집 아가씨라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한편 연우는 한성부에서 정의로운 판관으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판관 날인 양반이 제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농부가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연우가 농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내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소. 며칠 후 법정이 열렸고 연우는 양반의 부정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이 양반은 위조 문서로 농부의 땅을 빼앗으려 했소. 즉시 땅을 돌려주고 벌금을 내시오. 연우가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양반이 항변했습니다. 판관 날이 저는 양반이고 저자는 천한 농부입니다. 어찌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연우가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오. 농부가 감격하며 연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판관 날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우의 공정한 판결 소문이 퍼지며 백성들은 연우를 청렴한 판관이라 칭송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훌륭한 관리로 명성을 쌓았고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저녁 연우가 집으로 돌아오니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부인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연우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오늘 하루 어땠느냐? 아이들이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연우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우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연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연희는 주막을 더 크게 확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연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저를 고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 식구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연희는 혼자 주막 마루에 앉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굶주리고 힘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어려울 거야.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우가 연희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오늘 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지 않을래? 연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오랜만에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죠. 남매는 함께 이판서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남매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주막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연우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너도 이제 혼인할 생각 없니?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연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주막일도 재미있고 제 삶에 만족해요. 연우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해가 지고 남매는 묘소를 떠나며 어머니의 옥비녀가 묻힌 곳을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때 어머니께서 주신 옥비녀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희야. 그 옥비녀는 우리를 이어준 희망의 증표였지.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 좀 봐, 연희야.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 않니? 연희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가 봐요. 연우가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우리 꼭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집에 도착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연희도 주막방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하늘의 두 별은 더욱 밝게 빛나며 남매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연우와 연희는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난 쌍둥이 남매가 10년 만에 재회하고 신분을 되찾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간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양의 어느 주막에서, 어느 관아에서 연우와 연희는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